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병원 감염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허지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란 사스코비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합니다. 코비드19라는 것은 원래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형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과거에 사람에게서 검출된 적이 없었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호흡기로 전파되는 것이 주된 감염 경로인데 바이러스가 코 또는 목 안쪽에 인후두에서 많이 증식하고 입과 코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됩니다. 주로 침방울에 해당되는 비말이나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는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이 침방울 안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지고 난 뒤에 눈, 코, 입을 만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전파가 됩니다. 이 비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침 또는 재채기, 대화를 할 때 콧물이나 침으로부터 나오는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비교적 큰 입자의 분비물입니다. 입자 크기가 공기 전파되는 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비말은 약 1m까지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된 사람과 밀폐된 공간이나 가까운 위치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밀접한 접촉을 하면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파 가능성의 이 경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사물 접촉,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는 물건을 만졌을 때 가능한 경로인데 이 호흡기에서 외부로 유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 사물, 그러니까 문 손잡이나 소파 손잡이 같은 표면에 일정 기간 살아있는 채로 존재할 수가 있고 이를 손으로 만진 후에 눈, 코, 입을 만지면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잠복기는 이 잠복기라 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날로부터 증상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인데 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잠복기는 14일 정도가 되고 평균 4 내지 7일 때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증상에는 발열과 건태감,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특이하게도 후각 기능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기나 독감, 기관지염, 폐렴 증상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급성 호흡기 감염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신 증상인 발열과 오한, 근육통이 발생하고 호흡기 증상으로 인후통이나 콧물, 기침, 객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감염자들이 콧물이나 인후통, 기침, 발열이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발생했다가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고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가쁜 느낌이나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되면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고 중증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 감염병의 치료는 특이한 치료는 없고 수액 보충이나 해열제 투여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가 일반적인 치료입니다. 일부 렌데시비르 같은 특이약이 치료약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입니다. 현재까지 불행히도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과 올바른 손 씻기가 전파 차단을 위한 백신입니다.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고 특히 외출 후에는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등 이런 걸 할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시행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중시설에서는 특히나 주의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많은 질문들 중에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을 통해 전파하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경로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특정 신체 부위, 혈액이나 소변, 대변에서 검출되는 것과 이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통해서도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중증 감염이 잘 발생하는지 물어보시는데 고령이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증 질환이라는 것은 환자가 인공호흡기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폐렴이나 폐혈증, 다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중증 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은 대개 고령이나 당뇨병, 비만, 만성 심질환 또는 만성 폐질환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위험한가? 대부분의 환자들이 경하게 앓고 다 회복이 되었지만 일부 환자들에서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증 폐렴은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은 심한 중증 감염입니다. 중증 폐렴으로 이행을 되면 자기 호흡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기능이 어려워서 기도 삭간 후에 인공호흡기 치료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증 폐렴 때는 많은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물질에 의해서 폐 조직들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점수적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면 중증 폐혈증이나 폐혈증 쇼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과 중증 폐혈증으로 호흡 부전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해서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수도 있고 이후에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이 남아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